아름다운 금천산 산자락에 자리한 약초꾼이 된 희수가 살고 있는 집. 약초꾼 희수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집의 천지파 장모인 화태를 보고 온 황자 이민과 이민의 친구이자 신복인 장석진이 이미 희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자연스럽게 마당에 놓여져 있는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달과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집안은 이들이 불을 밝혀놨는지 환하게 밝혀져 있다. 우리 아닌 누군가 이 집에 왔다 간 것인지 모르겠다. 풀도 밝혀져 있고 말이다. 예쁜 꽃들도 화병마다에 가득 피어 있습니다. 석진아, 불은 그렇다 하더라도 꽃은 말이다. 꽃은 좀 생각할 일인 것 같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 그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알고 지내고 있는 아름다운 처자가 있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처자 말이다. 꽃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마음도 착할 것 같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자님. 그것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아는 처자가 있다면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엔 전혀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향긋한 꽃향기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또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 귀신이? 그럼. 이민이 말을 하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집을 힐끔 본다. 황자님, 귀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은 귀신의 짓이라고 한다고 해도 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비지지가 하늘에서와 집안을 꽃들로 아름답게 꾸미고 날이 어두워지자 집안을 환히 밝히고 사랑하는 아들 이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남자 둘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이진과 알고 지내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집안에서 보고 안심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들이 집안을 이상하다는 듯 살피고 나가자 본 모습으로 돌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들을 문틈으로 보면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혼자 미소 짓는다. 밤하늘이 밝은 달이 금천산을 환히 밝힌다. 이민이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말한다. 약초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 희수는 좀 더 관찰해 봐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약초꾼은 아닌 것이다. 제 눈에도 그리 보입니다. 약초꾼의 모습은 아닙니다. 장석진은 이민과 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눈은 매섭게 주위를 살핀다. 황자님, 듣고 있다. 달이 참으로 밝구나. 황자님, 장모는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한다고 말이다. 저는 장모님 황자님 머리를 깎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마마 나라만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머리 깎는 거는 생각할 것도 없다. 황자님, 뭘 그러느냐. 그리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만 앞으로 큰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옆에서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다, 석진아. 너와 함께하면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 석진아, 하늘이 준 운명을 내가 쥐고 나왔으니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밤은 달도 참 예쁘구나. 밤하늘의 달이 별들과 함께 반짝인다. 하늘 위 하늘에 있는 새 신성에 머물고 있는 장생과 이랑이 인간 세상에 뜬다를 보며 술을 마신다. 장생아, 예 이랑님, 장생은 생각이 어떠하냐? 나 이랑은 빚으신 수인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만, 예 이랑님, 장생의 생각에도 그러합니다. 빚으신 수인이 기억의 호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것도 아주 가까운 누군가입니다. 그것이 영지라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영지공주에게 지금의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영지공주에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랑 말해보거라. 기억의 호수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 기억의 호수에 머무는 월화가 몰랐을까요? 월화가 보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랑님, 지금에 보면
이미 월화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빚으신 수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보았다면 월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목숨을 내놓은 일이 있어도 그런 엄청난 일은 막았을 것이다. 그러하니 그날에 월화에게도 일이 생겼던 것이다. 부르신 수호가 빚으신 수인과 돌아오면 알게 될 것이다. 이랑의 마음에 부르신 수호와 빚으신 수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인다. 달빛이 약간의 구름에 가려져 세상이 조금은 어둠을 품고 있다. 그런 달빛 아래 작지만 정겨워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집이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다. 그런 집 앞에 희수와 월당 할매가 서 있다. 희수가 작은 집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이곳이 월당 할매가 사는 집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들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지만 밤이 너무 늦었으니 잡지는 않겠네. 조심해서 가시게나. 호랑이가 나왔다는 말을 내가 들은 것도 같다네. 희수가 재미있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한다. 호랑이를 만나면 정말 꽃감이 무서운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나. 난 이만 들어가야겠네. 몸이 늙으니 시간 되면 몸도 뉘어야 하네. 예, 들어가 쉬세요. 언제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들려보겠습니다. 젊은이가 날 찾아올 것이 무에 있겠나. 앞날이 좋으니 그냥 사시게. 집에 가면 반가운 사람이 와 있을 걸세. 어여 가시게. 난 들어가네. 월당 할매가 말을 남기며 집을 향해 걸어간다. 희수가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사라진다. 희수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타고 빛으로 날아간다. 희수의 눈에 집안이 환히 밝혀진 것이 보인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희수가 마음으로 부르며 날아가는데 마당에 이민과 장석진이 있는 것이 보인다. 희수가 집 앞에 와 서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희수의 집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왕비 지지의 눈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이진이 보인다. 왕비 지지의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지지가 아들의 모습에 반가워 나가려 하다가 멈춘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도로 창가로가 밖을 본다. 아들 이진이 눈 가득 들어온다. 황자 이민과 장석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민의 눈이 기대감과 반가움으로 반짝이고 장석진의 눈은 경계심으로 번떡인다. 이들의 눈에 피곤한 모습을 한 약초꾼 희수가 보인다. 희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이민을 향해 예의를 갖춘 다음 다가서며 말한다. 도련님, 이 늦은 밤에 어찌 저희 집에 계신 것입니까? 희수는 말을 이민에게 하지만 시선은 집에 둔다. 아니, 가다가 그냥 궁금해. 그래 불이 환히 밝혀져 있길래 희수 자네가 벌써 왔나 해서 들린 거라네. 그런데 도련님, 그래 말해보게나. 무례하다 생각지 않으신다면 제가 너무 피곤해 도련님을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피곤해 보이네. 나도 자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가려고 했었네. 그래 다음날 차 마시러 오겠네. 이민이 석진을 한번 보며 미련을 가득 안고 아쉽다는 듯 어쩡한 모습으로 희수의 집을 나선다. 장석진이 주위를 살피며 이민의 뒤를 따른다. 희수가 이민과 장석진이 대문을 나서자 바로 대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부른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문이 열리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담은 왕비 지지의 모습이 보인다.